네, 편하게 보시고 사실 오늘 내용이 직접적으로 스테이지 5에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5를 배웠을 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건지, 뭐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DME 아크나 뭐 프로시저 턴이 나중에 접근할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접근 어프로치 레슨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레슨 오브젝티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은 접근의 정의랑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고 종류 및 구성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예요. 개괄적으로 오늘은 한번 봐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가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프로치 차트의 구성 및 해석 방법, 그리고 어프로치 차트의 구성 및 해석 방법을 학습해 볼 거고, 그리고 접근 절차 수행은 좀 나중에 스테이지 6가 넘어갔을 때 요거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크게 어프로치 세그먼트부터 시작해서 어프로치 차트 레이아웃, 에어포트 차트, 그리고 실제로 이 어프로치를 수행해 보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할 거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어프로치 세그먼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접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접근이란 무엇이냐? 항공기가 계기 접근을 시작해서 목적지 공항의 유관으로 식별 가능한 활주로 착륙 지점까지 안전하게 강하는 구간을 우리는 접근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IFR 계기 비행을 할 때는 계기 접근 절차에 따라서 이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언급한 이 계기 접근 절차가 무엇이고 무슨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계기 접근 절차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사실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정보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행할 때 축선이라고 하죠. 활주로에 딱 정대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 활주로를 활주로에 정대시키기 위한 방위적 정보를 제공하는 첫 번째 정보가 레터럴 가이던스입니다. 레터럴 가이던스. 그리고 목측이라고 흔히들 하죠. 이 수직 정보를 제공하는 걸 vertical guidance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강하율로 접근할 수 있는 활공각 정보를 vertical guidance라고 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리고 제공하는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정밀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접근 절차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프리션 어프로치, 정밀 접근이죠. 이 정밀 접근 같은 경우는 레터럴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벌티컬 가이던스, 정밀도가 높은 벌티컬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프로치 윗 벌티컬 가이던스, APV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레터럴 가이던스와 벌티컬 가이던스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다만 어떤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정보의 종류는 똑같으나 정밀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게 이 프리션 어프로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정밀 접근에는 only 레터럴 가이던스만 제공하는 접근을 비정밀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정밀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밀 접근입니다. 정밀 접근은 레터럴 가이던스와 벌티컬 가이던스를 제공하는데, 이 레터럴 가이던스는 런웨이에 얼라인 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이고, 벌티컬 가이던스는 일정한 안정된 강하율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벌티컬 가이던스입니다. 예시로는 ILS,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 그리고 PAR, GLS 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접근을 할 때 이 옆면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안정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프리시전 어프로치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는 APB, 어프로치 프로시저 윗 vertical guidance입니다. 마찬가지로 lateral guidance와 vertical guidance를 똑같이 제공하긴 하지만 프리시전 어프로치에 비해 정밀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따로 분류가 됐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정밀 접근과 비정밀 접근으로만 나눠졌는데, 현재에는 A 타입, B 타입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뒤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7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과 같이 학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APB의 종류에는 LNAV와 VNAV, LPB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non-precision 어프로치입니다. non-precision 어프로치는 only lateral guidance만 제공하는 거예요. 예시로는 VOR 어프로치, NDB, 로컬라이저 어프로치가 존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NPA, 즉 논프리션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방위각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텝다운 형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컨티뉴어스 타입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계기 접근 절차의 종류가 시행규칙에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는지를 좀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종류는 크게 A타입과 B타입이 있고 더 정밀함에 따라 B형도, 이 B타입도 1종부터 3종까지 나눠집니다. 더 정밀해짐에 따라서 이 결심고도라고 하는 것과 시정 또는 활주로의 가시범위, 즉 랜딩 미니멈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 맨 위쪽을 보시게 되면 A타입입니다. A타입의 저 오른쪽에 제가 2D랑 3D 이렇게 구분 지어 놨는데 요 2D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터럴 가이던스만 제공하는 비정밀 접근에 해당하는 게 이 A형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3D라고 나타냈던 거는 레터럴 가이던스와 벌티컬 가이던스를 두 개 다 제공하긴 하지만 정밀도가 비교적 떨어진 벌티컬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타입이 여기 A타입, 타입 A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하는 이 B타입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보시면 이 랜딩 미니멈 오른쪽 보시면 맨 아래쪽 보실게요. 맨 아래쪽 보시면 RVR 300m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즉 굉장히 시정이 안 좋은 상황, 가시거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비행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정밀도를 제공하는 정보가 바로 이 카테고리 3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일종 같은 경우도 사실 살펴보시게 되면 시정이 불과 2분의 1마일 혹은 RVR이 550m 이상 꽤나 안 좋은 기상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타입 B의 어프로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프로치의 예시를 좀 보면 A타입에는 2D에 해당하는 VOR, NDB, 로컬라이저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3D타입에는 APV가 있고 그리고 이 B타입에는 ILS와 GLS 등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접근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접근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근을 하러 가기 전에는 아마 항로를 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제일 끝에 보시면 항로가 있죠. 그리고 뭐 피더 루트라고 하는 거 있고 뭐 IAF 그리고 이니셜 어프로치 세그먼트라고 하는 이 파란색 루트가 있고요. 그리고 비기닝 오브 인터미디어 세그먼트라고 나와 있고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라는 이 FAF라는 글씨가 써져 있네요. 요 시간에는 또 이러한 정보들이 어떠한 정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구간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이제 1루트에서 뭐 디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선회를 해서 방위를 틀어서 어떠한 특정한 픽스로 가야 될 겁니다. 1루트 구간에서 어프로치 구간에 해당하는 픽스로 갈 건데 이를 우리는 트랜지션이라고 할 거고요. 정확하게 트랜지션 from 1루트 to approach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픽스에 도달한 이후에는 우리가 네 가지의 어프로치 세그먼트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 또한 이번 시간에 학습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먼저 트랜지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면은 일루트 픽스나 혹은 어떠한 네이브 에이드로부터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어프로치 트랜지션 are not considered approach segment, 즉 트랜지션은 어프로치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통합적인 대기 접근 절차에 해당하는 구간이고요.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네 가지로 그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피더 루트 혹은 터미널 어라이벌 알리가 가르치고 이제 알레브 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은 레이더 벡터를 봤던지 혹은 스탠다드 터미널 어라이벌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프로치 처음에 어프로치 시작하는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 이 피더 루트입니다. 피더 루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1루트 항로 특전 구간에서 이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를 인루트에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즉 1루트 차트에 이 첫 번째 접근 시작 지점을 둘 수 없는 경우에 이 1루트와 이니셜 어프로치 세그먼트, 즉 첫 번째 이 픽스까지 연결해주는 항로를 우리는 피더 루트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피더 루트의 정보에는 고도, 방위, 거리와 같은 것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어프로치 클리어런스 시 이 피더 루트 클리어런스를 함께 발부할 겁니다. 이게 바로 피더 루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Terminal Arrival Area, TAA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TAA, T가 좀 인상적이죠. 그래서 T자 모양을 띠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T자 모양을 가지고 있죠. 주로 알레브 접근 시 이 장애물 회피 등을 보장하는 절차이며 TA 바운더리 내에서 장애물 회피를 위한 미니멈 알티튜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로 항행하는 30마일에 해당하는 공역을 제공하고 이 30마일 범주에 있는 데에서는 옵스타클 클리어런스에 대한 보장까지 해줍니다. 구간은 크게 세 가지 구간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런웨이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위쪽에서 날아오는 구간은 이 스트레이트 에리어가 되고 이쪽은 라이트 베이스 에리어, 저쪽은 랩 베이스 에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터미널 어라이벌 에리어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까지 각각 도달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어프로치 세그먼트 안에 안정적이게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가진 절차가 이 TAA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브 어프로치와 함께 같이 연동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레이더 벡터입니다. 이 레이더의 커버리지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 혹은 인터미디엇 픽스로의 직진입을 제공하며 어프로치 코스를 인터셉트 하기 위한 헤딩 및 사실 고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스탠다드 터미널 어라이벌 루트, 즉 스타인데요. 자, 아까 앞서 말한 이 레이더 벡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관제사가 이 하나의 비행기한테 지속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벡터 값을 계속 제공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표준화된 절차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뭐 속도나 거리나 헤딩이나 고도와 같은 것을 굳이 따로따로 발부하지 않고 너 이거 어떤 스타 써라 이렇게 하면은 되게 빠르게 그리고 간결하게 우리가 교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통화된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갔을 때 훨씬 더 매니지먼트를 할 때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바쁜 터미널 에리어에 존재하고 일루트 스트럭처에서 인터미디어 픽스까지 모든 항공기들에게 통일된 경로와 방법을 제공하는 게 이 스탠다드 터미널 어라이벌 루트에 속합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네 가지 우리가 인터미디어 일루트 스트럭처에서 우리가 어프로치 구간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피더 루트, 두 번째는 TAA, 세 번째는 레이더 벡터, 네 번째는 스탠다드 터미널 어라이벌 루트. 이렇게 네 가지 배웠고요. 네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접근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공항에서는 어떤 프로시저를 제일 많이 줄까요? 스카이를 줄까? 네, 실제로는 스타를 제일 많이 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이제 무선항법 시스템을 통한 접근만 해봐서 TA는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항공사를 가게 되면 TA도 쓸 경우가 생길 것 같네요. 그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어프로치 세그먼트가 있는데 당연히 제일 처음인 이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라는 곳부터 인터미디엇 픽스가 있는 저 구간까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네 가지 세그먼트가 있는데 이니셜 어프로치 세그먼트, 그 다음에는 인터미디엇 어프로치 세그먼트,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 미스트 어프로치 세그먼트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 오른편에 있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니셜 어프로치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부터 인터미디엇 어프로치 픽스까지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인터미디엇 어프로치 세그먼트라고 해서 IF 인터미디엇 픽스부터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까지라고 되어 있고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 구간의 시작 지점과 정의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나눠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아마 이제 뒷부분 내용을 들으면서 이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라는 게 꼭 시작점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니셜 어프로치 세그먼트입니다. 정의는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부터 인터미디엇 어프로치 픽스 사이의 구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스, 방위, 디스턴스 거리, 미니멈 알티튜드, 고도를 표시했다고 나와 있네요. 또한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항공기를 이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와 30도 이내로 정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렬 방법이라고 해서 크게 아크턴과 콜스 리버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을 하실 때 스테이지 5 특히 아크턴 많이 하시죠. 결국 아크턴은 어떠한 스테이션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한 상태로 나의 베어링을 바꾸는 절차이고, 사실 스테이션으로부터의 레디얼을 바꾸는 절차이죠. 이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이 활주로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와 정대시킬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면서 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가져왔어요. 여기 이 어프로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그마한 호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저 호 안에 담겨진 정보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좀 필요한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 안쪽 내측에 15 DME 아크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반경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5 DME 아크, 즉 15마일을 스테이션으로부터 유지를 하면서 이 아크 턴을 할 거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3000피트. 우리가 이 어프로치 DME 아크를 그리면서 처음에 시작은 5000에서 시작을 해서 디센을 하면서 내려갈 겁니다. 디센을 하면 3000피트까지 가면서 이 아크 턴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크턴이라고 하면 특정 내부 헤드로부터 특정 거리를 유지하며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와 30도 이내로 정렬하는 기동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 활주로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 이곳으로부터 30도 이내로 정대를 하는 바로 이 기동이 아크턴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콜스 리버서입니다. 콜스 리버서. 항공기를 최종 접근 경로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방향을 역으로 전환하는 기동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파이널 어프로치 콜스와 다른 콜스로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이런 프로시저 턴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파이널 어프로치 콜스와 정대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 콜스 리버서라고 하고요. 이 콜스 리버서의 종류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이 이니셜 어프로치 세그먼트 구간 동안에 드디어 활주로와 어느 정도 정대를 했어요. 활주로 이 어프로치 콜스와 정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구간인 이 인터미디엇 어프로치 세그먼트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미디엇 어프로치 세그먼트의 정의는 인터미디엇 픽스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사이의 구간을 의미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30도 이내에 얼라인된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니셜 어프로치 세그먼트 때 이미 30도 이내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 구간의 목적은 내가 어떤 방향을 선회하고 고도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항공기를 공항에 최종 강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구간에 속하는데, 이 준비가 무엇이냐? 바로 이 네 가지에 해당합니다. 랜딩 컨피그레이션을 갖출 거고요. 그리고 속도를 줄일 겁니다. 또한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로 정대가 되어 있음을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비포 랜딩 체크리스트를 수행을 할 겁니다. 자, 따라서 사실은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10마일 우리가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로 정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거리 자체가 10마일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세스나 172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랜딩 컨피그레이션을 갖춘 상태에서 랜딩 스피드가 사실 플랩 풀다운에다가 65노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저속으로 하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가 활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정품까지 받게 되면 더욱이 그라운드 스피드가 늦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닝 퍼포스를 통해서 이 인터미디엇 픽스 이후에 이 인터미디엇 세그먼트에서는 플랩 10과 90노트의 어프로치를 하도록 교육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어프로치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목적을 어쨌건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트레이닝과 그리고 실제와의 절충안으로 우리는 플랩 10과 90노트를 이때 바꿀 거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구간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최종적으로 활주로를 확인하고 착륙을 위한 지점까지 진행하는 단계에 해당하고요. 조종사가 시각으로 진짜 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가까운 지점까지 유도를 하고 시각 참조물 확인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vertical 가이던스 및 lateral 가이던스를 믿고 가고 있지만 어떤 특정 지점까지 내가 만약에 활주로 인바이러먼트가 인사이트이 되지 않으면 미스트 어프로치, 즉 실패 접근 절차를 수행해 줘야 돼요. 마치 고어라운드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이 절차를 따라 수행해 주셔야 되고, 자, 제가 아까 앞서서 그 그림이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가 시작점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가 아닐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떠한 접근이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밀 접근과 이 APV 같은 경우는 이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의 시작 지점이 글라이드 슬롭 혹은 글라이드 패스 인터셉트한 지점이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의 시작 지점이 되고요. 비정밀 접근 같은 경우에도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가 정확하게 픽스가 있으면 그곳에서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의 시작이겠지만 어프로치 세그먼트의 시작이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파이널 어프로치 포인트가 이 어프로치 세그먼트의 시작 지점이 될 겁니다. 자, 어디까지냐? 여기 시작 지점이고요. 끝 지점은 미스 어프로치 포인트 혹은 랜딩하는 구간까지가 이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의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라이드 슬롭 혹은 패스 인터셉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옆면을 봤다라고 해서 옆면은 영어로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프로파일 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번개 모양 같이 이렇게 있게 되죠. 번개 모양 같이. 여러분들이 정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 1900피트에서 글라이드 슬롭이 인터셉트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고도가 바로 이 라이트닝 볼트를 통한 이 1900 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명칭은 글라이드 슬롭 인터셉트 알티튜드가 될 거고요. 저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글라이드 슬롭이 딱 글라이드 슬롭을 인터셉트를 했다? 그럼 저 구간이 바로 뭐다?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의 시작 지점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 비정밀 접근에 해당하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가 어디냐 한번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은 바로 이렇게 프로파일 뷰에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뒤접은 모양으로 몰티즈 모양으로 나와 있는 요 포인트가 바로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를 해당하는 지점이고요. 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거리입니다. 마일, 5마일, 그리고 고도 2400피트, 그리고 이러한 이름도 나와 있네요. 바로 저 지점이 우리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V자 모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M자 모양도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는 왠지 이제 눈으로 보고 접근하는 위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 M은 미스트 어프로치, 미스트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 보죠? 오케이.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그거 비슷해요. 이 V 같은 경우는 VDP입니다. VDP. Visual Descent Point예요. 이 Visual Descent Point는 비정밀 접근에만 있는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가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 도달을 했고 3도 강압으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쭉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정밀 접근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디센을 할 수 있느냐? MDA까지 디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RMP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MDA를 500비트로 두고 있고요. 만약에 특정 MDA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한 이쯤 도달을 한 거야. 이쯤 도달을 하고 활주로가 인사이트 됐어요. 디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MDA까지 진작 내려갔고 활주로가 인사이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 그냥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고 나서 자, 비주얼 디센 포인트에서 디센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옵스타클 클리어 및 스테이블한 어프로치 앵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VDP가 설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MDA 도달했어. MDA 도달도 했고
여기까지 근데 내 활주로 인바이러먼트가 인셋이 안 됐어. 그럼 뭐 해야 해요? 그쵸? 실패 접근을 해야겠죠. 그 실패 접근을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해야 된다? 바로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아시고? 그렇죠. 미스 어프로치 포인트. 이 구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그렇죠.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으니까 나중에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각 구간의 명칭 그리고 각 구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정밀 접근에서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말고 파이널 어프로치 포인트가 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가 나와 있지 않을 때 이 코스 리버설을 통해서 이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를 인바운드를 가로지르는 지점을 우리는 파이널 어프로치 포인트라고 할 겁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이게 지금 옆면 사진이라 그랬죠. 옆면 사진이고 우리가 어프로치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코스 리버설을 한다는 거는 애시당초에 내가 꽤나 다른 방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절차 선회를 한다, 여기서 프로시저 턴을 한다라든지 혹은 홀딩을 그려서 코스 리버설을 할 건데 코스 리버설을 하고 나서 이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와 정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파이널 어프로치 포인트 그 구간을 즉 내가 방위 각이 이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와 어느 정도 인터셉트가 되었을 때 그 가로지르는 지점의 시작 지점을 우리는 이 파이널 어프로치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픽스는 아니고 일종의 가상의 점일까요? 저거는 차트에 포인트가 표시가 될까요? 위치가? 그쵸. 자, 이제 픽스와 포인트의 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픽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거리 및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옆에서 본 장면이라서 방위는 표현이 안 됐지만 사실 포인트, 이 픽스 같은 경우는 거리 및 방위까지 확실하게 어떤 지점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아 여기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구나 고도까지 딱 나오니까. 반면에 이 파이널 어프로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아래면 보시면 지금 오케이 아래면에 보시면 픽스와 다르게 거리 정보가 나와 있지 않죠. 즉 특정한 거리에 내가 어떤 방위각에 있을 때의 지점이 아닌 내가 이 방위각만 딱 얼라인이 되면 이 구간부터는 그냥 파이널 어프로치 포인트다. 약간은 불특정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 픽스 관련돼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픽스를 지나고 나서 턴을 하면 네, 그 인터셉텐드 트래킹을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픽스를 가기 0.5마일 전에 네. 리딩 턴을 리드를 해서 잡고, 네. 딱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픽스는 반드시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되나요? 사실 여기 지금 있는 파이널 오버워치 픽스 같은 경우는요. 그 리드를 잡을 필요가 없죠.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백화에서 네, 소원으로 갈 때 보면 그 90도 턴을 해서 160 코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이 사실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플라이 바이 개념과 플라이 오버의 개념인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 게 이 플라이 오버에 해당하는 절차일 겁니다. 어떠한 픽스에서 내가 비행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픽스로 이동을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백화라고 소원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플라이 오버를 하게 되면 경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내가 쓸데없는 인터셉트를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는 주로 이 플라이 바이를 선택을 하면 돼요. 어떤 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쵸? 우리는 선의 반경을 미리 알고 있죠. 선의 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노트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90도를 가게 되면 몇 마일이죠? 선의 반경이 0.5마일에 해당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진행을 할 때 0.5마일의 리드를 잡고 여기서 선회를 하게 되면 알맞게 바로 이동할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우리는 이 플라이 바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파이널 어프로치 포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미스 어프로치 세그먼트입니다. 자, 이 미스 어프로치 포인트부터 재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특정 지점, 그리고 혹은 다른 공항,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통 홀딩 패턴 구간이 포함되고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 혹은 인루트 픽스 같은 지정된 지점에서 종료가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 미스 어프로치와 고어라운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쨌건 둘 다 내가 착륙을 못하고 실패 접근 및 고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지점에서는 비슷한 부분일 수 있으나 이 미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차트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그 절차를 수행하는 게 바로 이 미스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미스 어프로치를 수행하게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어라운드 하는 그 이유와 똑같은 거죠. 고어라운드를 예를 들어 안정된 뭐 랜딩 플레어나 그런 게 안 된다면은 고어라운드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계기 접근을 하다가도 플레어가 안정적으로 안 된다라든지 뭐 기축 및 축선이 틀어졌을 때는 고어라운드를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 미스 어프로치 절차대로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내가 어떤 특정 지점까지 가이던스를 받고 갔는데 런웨이 인바이러먼트가 인사이트이 안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행해 주시면 되고, 혹은 뭐 관제사가 활주로에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때 미스 어프로치를 수행하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절차가 바로 이 미스 어프로치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미스 어프로치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 어프로치를 또 수행하는 시작 지점이 어프로치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DH 그리고 DA, Decision Height 및 Decision Altitude.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결심 고도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내가 랜딩을 할지 혹은 미스 어프로치를 수행을 할지 이 결심을 하는 고도를 우리는 Decision Altitude 및 Decision Height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어프로치 패스를 쭉 오고 있어요. 참고로 이 Decision Altitude 같은 경우는 정밀 접근에 있는 고도입니다. 정밀 접근과 비정밀 접근에 있는 게 좀 달라요. 정밀 접근 같은 경우는 DA까지는 쭉 내려옵니다. DA까지 쭉 내려오다가 만약에 스테이블한 랜딩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 고도에서 미스 어프로치를 수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 뷰가 다음과 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은 MDA입니다. 이 MDA는 주로 비정밀 접근에 존재하는 고도로서 미니멈 디센 알티튜드이죠. 내가 디센할 수 있는 최저 강하 고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MDA까지 강화한 후에 만약에 런웨이 인바이러먼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사이트 되지 않는다? 그럼 바로 결심고도처럼 미스 어프로치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미스 어프로치 포인트까지 진행을 하고 실패 접근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 인루트 픽스에서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까지 가는 이 구간을 우리는 트랜지션 프롬 인루트 투 어프로치라고 했고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피더 루트, 레이더 벡터, 터미널 어라이벌 에리아, 그리고 스탠다드 터미널 어라이벌 루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부터 인터미디어 픽스를 우리는 이니셜 어프로치 세그먼트라고 했고, 목적을 살피게 되면은 이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와 30도 이내로 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인터미디엇 픽스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간의 구간을 인터미디엇 세그먼트라고 했고, 이 구간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우리가 접근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랜딩을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랜딩 준비라고 하면은 랜딩 컨피그레이션으로의 컨피그레이션 변화, 외형 변화, 혹은 속도 감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 최종적으로 이제 활주로 근처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활주로 근처까지 가서 내가 실패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구간을 우리는 미스 어프로치 세그먼트 구간이라고 배웠습니다. 거기서 60 하는 거죠. 파이널 어프로치 그렇죠. 픽스에서. 네. 다른 구간은 5T 절차를 우리 비행 교육원에서는 하는데, 이제 마지막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는요 60를 수행을 하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는 픽스드 고정 기어, 고정 랜딩 기어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리트랙터블 랜딩 기어를 갖게 되면 항상 랜딩 기어를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구간에서는 60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 사실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원래 하려 했는데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어프로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첫인상이 어떻죠? 저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차트를 보고 와, 너무 어렵다. 숫자가 저렇게 많고 그림은 왜 이리 복잡한지. 처음에 저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저 고도 낮추는 거 말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사진이 이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죠. 이 많은 정보가 또뭐 사진들과 뭐 그림들과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할수록 우리가 공부할 때 분류와 카테고리를 잘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중에 해석하고 읽는데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좀 평이한 정보입니다. 가장 위쪽에 그 저 부분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저 헤드라인에는 헤딩 섹션에는 어떤 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떤 공항 RKJY,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는 여수 코리아, 그리고 아래 보시면 IRES, 그리고 로컬라이저 Y, 그리고 원A17. 이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수 공항일 거고요. 그리고 IRS라는 것과 뭐 로컬라이저를 사용하는 걸 거고, 저 Y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어프로치 차트는 활주로 17을 사용했을 때 쓰는 거겠구나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박스입니다. 그 아래 박스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ATIS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ATIS죠. 이게 ATIS에 대한 주파수구나. 그리고 그 오른쪽 살피게 되면 4000 어프로치라고 나와 있고 135.4구나. 근데 왼 또 오른쪽 보시면 119.72? 저건 또 옆에 어떤 기호가 있네요. 저건 그럼 다른 주파수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오른쪽 보시게 되면 여수 타워 그리고 그라운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기 전에는 1루트를 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치와 컨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치가 있고요. 어프로치와 컨택을 하다 그 다음에는 타워와 컨택을 하겠죠. 타워가 있고요. 그리고 랜딩을 하고 나서는 그라운드와 컨택을 하겠죠. 그라운드가 그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컨택 순서대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아래 봅시다. 그 아래 보시게 되면 뭐 로컬라이저 해가지고 어떤 문자가 나와 있고요. 뭐 IYSO가 나와 있고 그 아래는 또 주파수가 나와 있죠. 요 주파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IRS 로컬라이저 문자 부호빗 그리고 그 주파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저 주파수를 우리가 내부에다가 세팅을 하면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파이널 어프로치 콜스. 콜스가 166구나. 그 다음에 미니멈 알티튜드라고 해가지고 D 5.2라고 나왔는데 D 5.2는 DM이 5.2마일입니다.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이 1700피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 1700피트에서 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의 고도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까지의 거리가 저 5.2마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 섹션에 있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DA가 있어요. DA. 그래서 DA 228피트가 나와 있는데 자, 그리고 그 오른쪽 보시면 에어포트 엘리베이션이 53피트고 그리고 밑에는 28피트다 나와 있고 그 아래쪽 섹션 보시게 되면 미스 어프로치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아래는 노트 및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요거 부분은 이제 계기 접근과 좀 관련 없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트랜지션 레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플라잉 레벨 140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알티튜드가 14,000피트. 전이고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조금 제가 수업 내용과는 별개로 도대체 왜 요게 있을까요? 전이고도 QNH랑 관련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만 이제 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었고, 얘는 뭐 100마일 이내에 있는 공항에서 불러주는 기압 수정치를 내가 받고 그 기압 수정치를 세팅을 했을 때의 고도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QN H 값이고요. 그리고 특정 고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냥 29.9인치 맞추고 우리가 비행하는 무슨 고도, 기압 고도를 세팅하게 되죠. 요거를 세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기압이 굉장히 낮은 날이에요. 기압이 굉장히 낮은 날. 뭐 예를 들어서 한 28인치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28인치에서 내 고도가 상승을 하고 있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가 지금 13,000피트 도달했어요. 13,000피트. 나 현재 무슨 세팅하고 있냐면 요거 세팅하고 있어요. 즉 28인치 세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14,000피트에 도달을 했어요. 14,000피트에 도달을 해서 내가 어떤 세팅을 할 거냐면 다시 29.92인치를 세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세팅 값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0.01인치당 고도가 몇 피트의 차이가 생기죠? 그렇죠? 10피트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1인치 차이는 사실 얼마의 차이가 생기냐면은 1000피트의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1000피트의 차이? 자, 보시죠. 28인치와 29.92인치는 약 2인치 차이가 나요. 2인치 차이. 자, 이 2인치 차이는 고도가 몇 피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냐면 2000피트까지 차이가 나버릴 수 있게 돼요. 즉, 내가 28인치에서 여기 14,000피트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 값으로 수정해 버리면 순간적으로 이 고도에서 몇 피트까지 올라가면요 16,000피트까지 내가 기압 수정치를 해버리는 순간 다 돌아가 버리게 돼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 비행기가 너 14,000피트 유지해라고 클리어를 받았어요. 근데 딱 고도계를 내가 전이고도 도착해가지고 29.9인치를 했어. 근데 16,000피트인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아, 나 14,000피트에서 비행해야 되니까 다시 어디까지 내려가자? 2,000피트를 더 내려가서 14,000피트까지 내려가자 라고 한 거죠. 그럼 이 비행기는 지금 무슨 고도에 있냐면 14,000피트의 Q&E에 있는 거예요. 얘는 무슨 세팅을 하고 29.92인치 세팅을 하고 전이 고도에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비행기가 있어요. 다른 비행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 자, 이 비행기가 나는 오늘 13,000피트로 비행을 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13,000피트까지 비행을 할 거야 하고 얘는 무슨 세팅을 했냐면 이 세팅을 해버린 거. 자, 그럼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얘 지금 실제로 28인치 기준이라고 하면 16,0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즉, 자, 요 부분 다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아까 전이고도에 갔던 비행기는요 29.9인치 기준에는 14,000피트인데 얘는 28인치 기준으로는 사실 고작 12,000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얘는 28인치를 잡고 13,000피트까지 가면요 어떤 게 발생하냐면 얘는 여기에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지시고도가 13,000피트인 거야. 얘의 지시고도는 14,000피트인 거야. 역전이 된 거죠. 즉 내가 이 전이고도로 수정해서 기압고도를 사용하는 순간 실제 기압고도계가 아닌 진고도를 사용하는 비행기와 고도가 뭐 할 수 있다? 사실 겹칠 위험이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이 트랜지션 레이어입니다. 특히나 이 트랜지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기압 수정치가 낮을수록 꼭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인치당, 지금 1인치당 1000피트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 전이고도가 14,000피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전이고도 기준이 14,000피트에 해당하는데, 자, 트랜지션 레이어가 예를 들어 28.92인치일 것 같은 경우에는 15,000피트부터까지,
즉 요 구간이 트랜지션 레이어에 해당하고요. 뭐 혹은 28.42인치까지는 15,500피트까지의 트랜지션 레이어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토막 상식 느낌으로 그냥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근데 지형 지물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처에 오면 14,000피트가 그렇죠.富士산 높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유럽 가면은 뭐 3,000피트까지도 낮아지고 사실 또 미국 가면은 또 18,000피트까지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이고도를 공부하실 때 그냥 글로만 딱 이렇게 트랜지션 알티튜드는 QNH고 트랜지션 레벨은 뭐 QN이다. 그 트랜지션 레이어는 이걸 바꾸는 그냥 층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도 우리가 법규 내용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항공정보 매뉴얼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같이 공부하시면서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 브리핑 스탠다드로 한번 네. 쫙 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이따 차트 브리핑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탠다드 방법으로 한번 쫙. 이렇게 스탠다드 방법으로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브리핑을 한번 하신다. 그러면 가장 위에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수 코리아, ILS, 양키 런웨이 17 어프로치, 그리고 가운데 있는 리비전 우리 언제 이게 유효가 돼 있는지 8 February 19, 11, 1 컨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와 너가 보고 있는 차트가 똑같냐는 거죠. 그래서 컨펌을 하고 옆에 A펌 해주면 그 아래로 쭉 읽으시면 돼요. ATIS 128.27, 어프로치 135.4, 타워 122.5, 그라운드 118.52. 자, 지금 제가 보면 맨 끝자리 안 읽고 있죠? 맨 끝자리는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단위 자체가 맨 끝은 525 혹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끝은 안 읽으셔도 되고 그 아래에 로컬라이저 111.5,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 166, 그리고 5.2에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5.2마일에 1700피트, 그리고 ILS DA 228피트, 에어포트 엘리베이션 53피트,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MSA인데 MSA는 미니멈 섹터 알티튜드라고도 하고 미니멈 세이프 알티튜드라고도 해요. 이멀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오프사클로부터 1000피트의 마진을 가질 수 있는 고도고요. 놀스로는 8400피트, 사우스로는 3800피트입니다. 그 아래 여기 보시면 연하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 5000피트에 12마일, 자, 그 다음에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5.2마일에 1700피트, 그리고 미스 어프로치 포인트 2.2마일에 있고, 그 전에 여기 하시기 전에 저기 미스 어프로치 브리핑도 하셔야 돼요. 클라임 아웃바운드 여수 VOR 166 레디얼 투 수나 and hold at 4000. 그 아래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 부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미니멈 구간이 미니멈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맨 왼쪽에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 같이 경비행기들은 그냥 카테고리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DA 228피트에 다 이게 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ALS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ALS 아웃이라는 뭐냐면 어프로치 라이팅 시스템이 아웃됐을 때는 이 랜딩 미니멈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됩니다. 라이트가 없으니까 1200m, 그렇지 않으면 RVR 550m 혹은 시정 800m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클라임 그레디언트라고 나와 있어요. 클라임 그레디언트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사실 이 클라임 그레디언트 5.0%, 2.5% 요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 때문은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은 쌍발 비행기가 원엔진 페일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추력을 잃게 되죠. 거의 한 70-80% 가까이의 추력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양력 발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클라임 그레디언트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엔진 페일 상황을 대비해서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요거 브리핑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서큐트 트렌드는 not authorized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가정했을 때 글라이드 슬롭이 아웃이 됐다. 즉 레터럴 가이던스와 벌티컬 가이던스 중 벌티컬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글라이드 슬롭이 아웃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로컬라이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로컬라이저 어프로치
그래서 괄호치고 글라이즈 아웃이라고 나와 있죠. 로컬라이저 아웃이 MDA로 바뀌었어요. 정밀 접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시전 알티튜드인데 여기는 MDA이기 때문에 MDA 740피트, 랜딩 미니멈 한 3,200, ALS 아웃이 3,900m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RMP 차트, 우리 태양비행장 RMP 차트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 레이아웃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차트 해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